네,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된 또 5G, 여러 가지 섹터를 장중에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아직도 출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오늘 한 15분, 20분에 걸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뭘 사야 되느냐? 밑에 종목을 몇 개 열거를 했습니다만 핵심 종목분들에 대한 브리핑도 곁드립니다.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대안으로 노릴 만한 그런 섹터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도체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이 최고치가 아니에요. 바닥입니다. 이제 바닥을 벗어나는 그런 실적 부분인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소재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셀업체도 마찬가지고요. 작년도에 무수히 많은 그런 악재, 시장도 분명히 안 좋았습니다만은 ESS 관련 화재 사건이라든가 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원통형 배터리라든가 또 편광 필름 이런 부분이 부진함에 따라서 상당히 악재에 시달렸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좀 안 좋죠. 자, 이런 부분을 현재 감안하고 주가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모습인데요. 많이 올랐다. 바닥에서부터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판단보다는 이제 시작한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좀 바꾸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실적 부진은 2020년도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러면 실적이 삐끄덕거릴 때마다 그런 얘기들이 또 이슈화 될 때마다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 틈을 여러분들 파고들여야 되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일부라도 선취매성 차원의 매수를 보여줘야 되겠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 2차 전지에 대한 흐름을 먼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도부터 본격화되는 유럽의 이산화탄소 규제. 자, 이 부분. 또 여러분 주가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겠지만 지금 미국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 주가도 크게 빠졌다가 다시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GM이라든가 크라이슬러, 자, 포드 이 자동차들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할 정도로 2차 전지, 전기차의 기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만큼이나 4차 산업혁명만큼이나 지금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은 2020년도를 출발로 해서 굉장히 커질 것이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EU 지역에 강화되는 이산화탄소 규제도 있습니다만 이제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제3세대 전기차가 올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죠. 자, 그래서 전기차향 2차 전지 배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원년해가 바로 2020년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면 주가는 물론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 반도체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유는 현재 실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적 생각하면 지금 2차 전지도 못 사요. 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휘발유 디젤 자동차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2020년도를 일단은 원년의 해로 조금씩 밑에 이제 보이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그래프가 조금씩 점에서부터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자동차 대비해서 비중이 3%대, 4%대, 5%대, 6%대 결국 10% 이상으로 2025년도에는 증가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전기 자동차가 꽤 많이 보여요.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번호판이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이 100%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스쿠터 같은 것도 많고요. 전기 오토바이라든가 길거리에서 그냥 젊은 사람들 타고 다니는 그죠? 전기 스쿠터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러한 관점으로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중국 전기차 판매량, 미국 전기차 판매량, 유럽 전기차 판매량. 물론 중국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전체적인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급속도로 현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1세대, 2세대, 3세대 전기차 배터리의 세대별 특징을 잠깐 보면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500km 이상까지 늘어난다는 거죠.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명,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터리 셀 만드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의 중요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요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 계속해서 유럽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작년도 1월 달부터 여러분들 공해 차량 5등급 차량은 서울 시내 진입을 못해요. 과태료가 10만 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공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해요. 부산도 마찬가지, 대도시부터 진행이 계속 되고 있고 점차 강화될 가능성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라든가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유로 6 규제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미세먼지라든가 또 이산화질소, 이런 어떤 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그런 어떤 규제가 점점점 까다로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유차 규제도 각 나라마다 지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 종목 갈게요. 누차, 지난번에도 한번 2차전지 관련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 4종목 5종목 정도를 소개시켜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종목은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이제 셀 만드는 업체,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올해는 삼성 SDI를 주목하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이에요. 자, 삼성 SDI는 그렇죠, 유럽 전기차 성장의 수혜다. 특히 유럽 의존도가 높은, 유럽 배터리 시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삼성 SDI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가 현재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테슬라 자동차의 주가 상승, 이런 부분이 또 심리를 자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테슬라 자동차의 주가 흐름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자, 테슬라의 흐름 자체는 일봉은 이래요. 지금 일봉은. 근데 여러분 월봉을 보셔야죠. 자, 월봉 어떻습니까? 완전히 무너졌다가, 작년도 초에 완전히 무너졌다가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100%가 훨씬 넘는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상승이 삼성 SDI에도 지금 현재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연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삼성 SDI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먼저 볼까요? 자, 최근 1월 중순 이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드디어 역사적인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SD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위에 없어요. 전혀. 삼성 SDI는 지금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 3주간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했고, 충분한 기술적인 조정 이후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그런 점을 본다면 삼성 SDI는 조정이 크게 오지 않고 길게 오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적으로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작년도에 전기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악재, 2천억 정도의 손실을 지금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악재들, 원통형 배터리 부진, 이런 부분의 악재를 유럽 전기차 성장세가 지금 현재 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실적이 좋아서 지금 현재 실적은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좋아질 거가 주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에 올해부터 더 집중을 하는 시기예요. 그죠? 정부의 규제, 탄소 배출이라든가 친환경,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테슬라 자동차에서는 이제 전기 자동차용 트럭 판매도 올해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전기차 승용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용 자동차, 또 버스,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아마존의 이 세미트럭 관련된 상용 전기차의 시제품, 이런 이벤트들도 다양하게 올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또 삼성 SDI하고 볼보 상용 전기차 트럭입니다. 전략적 제휴도
맺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우리가 전해드렸죠. 뭐 이거는 작은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지금 버스나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젊은 친구들 귀에다 이렇게 꽂고 다니는 거 하얀 거 그죠? 네, 무선 뭡니까? 이어폰 고성장하고 있어요. 초고성장을 하고 있죠. 애플의 에어팟이라든가 삼성전자 갤럭시 버즈 같은 거 없는 친구들이 없을 정도로 그죠? 중국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초소형 배터리 시장도 지금 초고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SDI는 기대해 볼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종목군들만 여러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 SDI 2차전지 시장 점유율 소형입니다만 그렇죠?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 유럽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렇죠? 에코프로비엠 또 뭐 LNF, 포스코 캠텍, 일진 머티리얼즈까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음극재, 양극재 뭐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스, 에코프로비엠, LNF 다시 한번 이 5종목 빅5를 강조를 해 드립니다. 뭐 어떻게 제일 낫느냐 그 중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이렇게 5개 종목으로만 압축을 해도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배터리 셀 부분의 삼성 SDI, 양극재의 에코프로비엠과 LNF, 음극재, 양극재, 포스코 캠텍. 특히 포스코 캠텍이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음극재와 양극재를 같이 생산을 하고 특히 뒷 백그라운드가 바로 포스코죠. 가장 안정적인 실적,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전해질 부분에는 뭐 후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일진 머티리얼즈 특히 뭐죠? 일렉 포일이라고 하는 그죠? 방막. 자, 이 부분의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게 뭐 2차 전지의 필수 소재 아닙니까? 그죠? 이 일렉 포일 부분, 이 부분이 글로벌 생산 1위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음극재 관련 캐파, 양극재 관련 캐파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음극재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24,000톤인데요. 올해 44,000톤으로 거의 2배가량 급증을 합니다. 양극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에 15,000톤에서 올해 39,000톤으로 2배 이상이 현재 캐파가 이제 증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차 전지 소재 부분 영업이익이 200% 이상 급증할 거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2차 전지 소재의 대표 종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음극재라든가 양극재 이 소재는 여전히 공급 과잉이에요. 그죠? 근데 전체적인 글로벌 공급 과잉보다는 고객사와 소재사와의 어떤 1대1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급 과잉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러한 종목군들의 움직임 여러분들 항상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사항으로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구성요소가 이제 전구체랑 리튬이에요. 이 부분이 양극재가 되는 거죠. 이 부분까지 포스코 케미칼에서 커버를 하고요. 양극재에 의해서 음극재까지 포스코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 마찬가지죠. 그거와 이제 분리막과 전해질이 합쳐져서 리튬 이온 전지가 이제 생산이 되는 것이죠. 자, 일진 머티리얼즈는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형 동박이라고 그랬어요. 동박. 일렉 포일이라고 하는 글로벌 1위입니다. 자, 생산량도요. 급증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일렉 포일 부분 2018년도에는 15,000톤 정도였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25,000톤으로 증가를 하고요. 올해는 45,000톤으로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원가 경쟁력이 높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 이런 보고서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안정성이라든가 또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인데요. 전기차량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 같아요. 얘네들도 지금 전기차량 공격적인 증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적은 사실 아직은 좀 물음표예요. 작년도에 ESS 화재 관련해 갖고 상당히 좀 피해를 많이 본 업체 중에 하나가 이제 에코프로 비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4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작년 4분기죠. 시장 컨센서스에 미달하는 그런 부진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자, 내년부터, 그러니까 내년 2021년부터 2023년 동안, 즉 한 3년 동안 EPS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44%가 예상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44%. 고속 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EPS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그렇죠.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면 입만 아픈데요. 거의 이제 참고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음극재 생산 능력,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캐파, 양극재, 사업별 매출액 좀, 아직까지는 기존 사업 대비 크진 않습니다만, 음극재 사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죠. 자, 포스코 케미칼이 2차전지 소재의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성 SDI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2.7%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과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따라서 매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흐름인데, 최근 들어서 5일선을 깨지 않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따라서 매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가는 겁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이제 갓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삼성 SDI는 가장 빠른 모습이죠. 그렇죠? 자, 포스코 케미칼 갑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5.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2017년도부터의 상승 이후로 1년이 넘는 물론 이제 악재들도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2차전지 소재죠 관련 중에서.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세로 첫 번째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바닥을 이제 갓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포스코 케미칼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일봉상으로 부담이 됩니다만 이제 그렇죠, 출발하는 시세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의 흐름이에요. 안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지난 12월부터 이제 인고의 어떤 과정이 끝나고 올 2020년도부터 드디어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조만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그런 기세로 강한 양봉을 1월 달에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동참을 하셔야 됩니다.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자,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살짝 눌림목이 나와서 오늘은 그다지 세진 않습니다만, 그죠?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일진 머티리얼즈에 비해서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만, 이 종목도 일단은 지금 현재 조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 속에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렇죠?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죠. 에코프로에서 이제 물적 분할이 된 이후로부터 제대로 된 시세를 주지 못했습니다만 2020년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글쎄요, 이제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빠른 건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이 더 빠를 수 있고 일진 디스플레이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만, 부담이 되지 않는 측면에서 본다면 에코프로비엠도 상당히 매력 있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LNF 한번 더 볼까요? 자, LNF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바닥에서 갓 올라오고 있는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LNF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비엠과 마찬가지로 ESS 최대, 작년도 ESS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실적 부진 때문에 지금 사실 지금 현재 가격도 밸류에이션이 부담됩니다.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퍼가 엄청나게 높은데요. 점차적으로 퍼가 안정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이 밸류에이션도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LNF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렇죠?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차전지 무조건 사라. 이런 말씀. 뭐 간단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반도체가 지금 부담이 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근데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강세장 초기 국면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되냐면 샀다 팔았다 이런 전략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뭐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강하게 올라서 오전에 팔아버리신 분이 있어요. 좀 먹었다고, 수익 났다고. 다시 못 사요, 여러분들. 생각 외로 눌림목 조정이 쉽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서는 승차를 같이 동참을 하되
섣부른 매도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 흐름이 작년도와 완전히 틀려요.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좋은 장세, 앞으로 진행될 장세에서도 여러분 많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자세하고 좀 나는 좀 더 초보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더 자세하게 뭐 종목이라든가 또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3개월 채용 VIP 안내문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이것으로 마감을 하고요. 장 마감 후에 또 바이오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주식공장TV 접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